정치적 중립, 관연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받게 되죠. 한쪽에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선 중립이란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사실 중립을 하나의 입장으로만 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립이라는 건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중립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를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흔히 중립이라고 하면 딱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고 판단은 계속 미루고 어쩐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 말입니다. 이러니 한쪽에선 회피라고 다른 쪽에선 위선이라고 비난하기 딱 좋죠. 하지만 그건 엄밀히 말해 중립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무관심이죠. 중립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인 셈이죠. 중립이 무슨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이 말처럼요. 중립은 더 낫거나 더 깨끗한 입장이 아니라 더 어렵고 더 피곤한 태도다. 여러 관점을 동시에 살피고 단순한 결론을 거부해야 하는 아주 힘든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중립은 늘 공격받는 걸까요? 바로 이 극단적인 대립 구도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래서 당신은 어느 편이냐? 라고 다그치면서 선택을 강요할 때 즉답을 피하는 태도는 양쪽 모두에게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정치적 중립의 본질은 어느 한쪽 편에 서는 입장이 아니라 갈등의 구조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관점 전환이죠. 그럼 중립이라는 시선은 뭘 보는 걸까요?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이 갈등이 어떤 구조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지, 이 대립 구도가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분노는 어디서 어떻게 더 커지는지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은 양쪽 주장을 단순히 50대 50으로 나누는 그런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갈등의 한복판에서 의도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판 전체를 조망하는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거리가 확보될 때 비로소 우리는 프레임 자체를 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중립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냉혈한 상태를 말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분노하고 실망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이 내 판단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사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기 어렵죠. 그래서 늘 불편함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말처럼 이 불편함이야말로 중립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우리가 어느 한쪽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죠. 만약 우리 사회에서 이런 중립적 시선, 다시 말해 비판적 거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위험한 3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복잡한 문제가 단순한 선과 악의 대결로 바뀌고 구조에 대한 질문은 특정 진영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지며 결국 신중한 침묵마저 동조로 해석되어 버립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중립이 한번 정하면 끝나는 그런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프레임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구조를 보려는 노력을 반복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갱신해야 하는 역동적인 태도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당신은 익숙한 진영의 입장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물러나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에 대해 질문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